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우리 앞의 영상에서 접근 제어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나왔었던 단어 한번 기억해 보시죠. ACM, Access Control Matrix라고 그랬고요. 얘는 뭐로? CL, 그 다음에 ACL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랬고요. 얘는 누구 중심? ACL은 자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이게 객체 또는 뭐 객체 이렇게 객체라고 하죠. 객체. 이건 누구 중심? 주체죠. 그러니까 다시 해서 영희가 영희가 어떠한 자산에 어떤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접근 제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오늘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적 접근 제어라는 방식이 있어요. 영어 약자로 여기 보시면 DAC 이렇게 이제 따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제적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맥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나왔네.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여기도 이제 베이스드 B까지 해가지고 R10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맥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맥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오죠? 맥 했는데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었던 맥 어드레스 이거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피지컬 주소죠. 쉽게 얘기하면 랜카드에 들어있는 주소, 그죠? IP 주소하고 매핑하는, 그렇죠? 그 맥 주소. 또 하나, 또 다른 거 생각나더라. 애플 기계 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보통 이제 맥 하면 요 두 가지 정도 뭘 더 있을 수도 있어. 너무나 요즘에는 많이 약어들을 쓰고 있어서. 근데 이제 IT 전공하는 사람들이 자 네트워크 배웠으니까 이거 IT 전공 안 했어도 애플사의 맥 이거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보안 공부하는 사람이 IT에서 좀 더 공부를 더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맥 하면 뭐까지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접근 제어에서 강제적 접근 제어 맥 여기까지 그러니까 액세스 컨트롤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한 단계 좀 올라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기억하고요. 그럼 접근 제어 모델은 세 가지가 있더라. 일단 기억을 해두고 이제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적 접근 제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써봤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써봤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자, 먼저요.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시스템에서 자원의 소유자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원을 만들었어. 뭐 교수님 설명한 대로 보면 그 보라색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정해주는 거야. 아빠, 내 거 다이아몬드 만져도 돼. 엄마, 내 거 다이아몬드 만져도 돼. 동생 너는 만지면 안 돼. 보기만 해. 언니 누나도 내 거 볼 수만 있어. 만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주체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두 번째 내용이 그렇게 하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아. 자, 이래서 구현이 쉽대요. 그리고 고난 변경도 쉬워요. 어느 날 엄마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내 거 자꾸 못하게. 엄마 이제 내 다이아몬드 보지 마. 아니 만지지 마. 엄마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안 좋으면 엄마 보지도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거잖아. 이런 거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 뭐 동생, 누나 뭐 이렇게 있었다 그래. 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뭐 누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정해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뭐 어떤 규칙을 정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주체와 객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규칙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고 막 이렇게 꼬여 보인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했었다 뭐 배웠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윈도우, 리눅스, 뭐 아이맥이 아니라 맥, 그다음에 뭐 이런 시스템에 전부 다 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네, 체인지 모드 이거잖아요. 체인지 모드를 통해서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권한을 막 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운영체제 다 요런 방식 쓰고 있네요. 자, 다음 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학생들이 꽤 있을 건 여자분들이 꽤 계실 건데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꼭 이해 못 할 내용은 아니고요. 뭐 대충 그려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학생 중이나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이거 되게 이해하기 좋아요. 자, 강제적 접근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규칙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강제적이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딱딱딱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주체에도 쉽게 얘기해서 등급이 있어요. 주체에게 등급이 주어지고요. 객체에도 등급이 주어져요. 객체에도. 그러면 느낌 가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3급 비물 취급 인가자. 보통 무전기 만지고 이런 사람들 다 통신병 나온 사람들 대충 이 정도 되죠. 상황실에 있었던 사람들 2급 비치 인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체 자체가 급을 가져요. 뭐 1급도 있겠지 또. 그다음에 이제 객체도 어쩌면 뭐 이게 3급이야. 이게 2급이야. 뭐 1급이야. 이렇게 등급을 갖는다고. 그럼 대충 짐작하죠. 2급 비치인가를 가진 주체는 2급 이하, 2급과 3급을 접근할 수 있지만 1급엔 접근 못하는 거죠. 1급 정보가 3급 비치인가를 가진 사람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해진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보 보안의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정보 분류에서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보가 과연 지킬 가능성,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걸 보안 통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정보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나누죠. Top secret, confidential, unclassified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뭐 등급 또 뭐 민간 부문에서 뭐 4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우리 조직은 뭐 1급, 2급, 3급 3개로만 할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이러한 레이블 주체와 객체가 모두 레이블을 가져요. 그죠? 이 단어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교수님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비밀 취급을 다룰 수 있는 허가 수준과 그 알 필요성 수준에 따라서 접근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어디서 군이나 정부나 정보기관 등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제 SE 리눅스라고 하는 게 있죠. Secure Enhanced Linu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에 있었죠. 우리가 다루는 운영체제는 대부분 다 뭘 갖고 있었다고요? 대기라고요. 임의적 접근 통제, CH 모드 생각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임의적 접근 모델을 지원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가했어요. 좀 더 탄탄한 접근제 모델을 실어 놓은 거죠. 그게 SE 리눅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별도의 것은 아니고요.
리눅스에다가 추가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레디엣 RH 프로그램을 밟아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RH CSA나 뭐 C나 이런 그 강의나 교육 과정을 해보신 분들은 설치하는 과정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또는 공부를 해보시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접근 제어 모델의 강제 맥에 어떤 예제를 그려놨는데요. 뭐 여기 한번 보시죠. 뭐 탑시크릿이라고 하고요.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내부, 해외부. 뭐 대충 아시죠? 국내 자료, 해외 자료 뭐 탑시크릿 정도에 다 만지겠다는 거야. 근데 그 밑에 탑시크릿인데 국내 자료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등급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뭐는 못 봅니까? 여기 해외부 자료는 못 보겠죠. 그렇겠죠.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국내 것만 만지면 되는데 왜 해외 걸 왜 봐? 그렇게 되겠죠. 또 다른 식으로 한번 볼까요? 국내 시크릿 정도에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등급? 이 사람이 여기 탑 시크릿을 볼 수 있나요? 아니 이리 가야 되겠구나. 국내 거라 그래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등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볼 수 없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좀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알백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 모델을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롤 그랬습니다. 룰이 아니고요. 롤이요, 롤. 맞나요?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오늘 너무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틀렸네.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틀렸어. 스펠링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다른 거지. 이렇게 미안합니다. ROL입니다.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자, 이거는 직무에 따라서 중요한다는 거 뭐예요? 역할이에요. 역할로 그룹핑을 하고 이 역할에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는 직접 안 줘요. 아까 앞하고 뭐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김희병이 있었어요. 김희병이 뭐 예를 들어서 2급 비밀 비치 인가자예요. 비밀 취급 인가자, 비치 인가자라고 쓸게요. 비치 인가자예요. 김희병이. 누구한테 이걸 준 거죠? 김희병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는 접근 권한을 할당하는 김병한테 이걸 주지 않겠다는 거죠. 역할에 따라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희병이 만약에 하는 일이 상황병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뭐 상황병도 많은데 그냥 상황병이었다고 해요. 상황병은 2급 비밀 인가자, 비치 인가자야. 이렇게 주는 거죠. 김희병이 발령받아서 온 곳이 상황실이었어요. 상황병 직무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황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2급 비치 인가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김희병이 상황병 역할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과로 갔어요. 그럼 어때요? 지원과의 지원 업무를 맡는 그 역할에 해당하는 또 그만한 어떤 권한을 부여를 받겠죠. 그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어떤 경우에 인사이동이 되게 많은 경우에 그리고 조직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알백 역시 SE 리눅스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리눅스 시스템 같은 운영 체제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덱이 사용됐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강화를 하기 위해서 스퀘어 NSD 리눅스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들을 요즘 이제 운영 체제에 맥 플러스 알백까지 구현할 수 있게끔 되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거랑 또 이제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 개념 분류하고 S 리눅스에 구현이 돼 있대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그림 뭐 잠깐 그렸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좀 대표적으로 뭐
상황실에 있었고 그다음에 김희병 얘기를 했어요. 김희병 여기죠. 그다음에 상황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뭐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죠. 자, 그럼 이런 접근 제어 모델을 어떤 걸로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항상 보안에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앞에 얘기했던 거 정책, 팔러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이 이제 수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제 구현할 방안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임의적 접근 모델은 누가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산의 소유자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산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냥 권한을 줘버린 거야. 누구 볼 수 있어 없어. 사장님도 그 친구,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만든 자원을 보고 싶으면 김대리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김대리가 고집 피우고 안 보여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 이런 말을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조직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정도가 굉장히 높은 보안 요구 수준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또는 철저하게 통제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맥을 쓰게 되겠죠. 강제적 접근제 모델이 적합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 언급했었잖아요. 조직이 계속 변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률도 높고 뭐 이래요. 그렇다 그러면 개인한테 비밀 취급인가 줬다 뺏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할 기반 알백 모델을 쓰는 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조직이나 업무 또는 시스템 어떤 자산을 다루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조합을 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이 세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보안 정책과 모델 앞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상적인 목표를 기술해 놓은 걸 우리 보안 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기밀성은 뭘 갖춰야 되고 CIA는 어떻게 갖춰야 돼 우리는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중요한 거죠. 감내할 수 있는 수준 5만 원 잃어버려서 한 달 생활이 안 되는 사람과 5만 원 잃어버려도 별로 크게 지장이 없는 사람 이게 감내 수준이 다르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안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방법 과정들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그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썼는데 공식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모델, 아키텍처, 뭐 구조 이런 형태로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BLP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비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밀성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무결성을 강조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모르겠어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요것만 일단 얘기를 해둘게요. 이 BLP 모델이라고 하는 게 기밀성을 강조한다 그랬고 비바는 무결성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좀 엉뚱한 다른 얘기인데 이 벨 그다음에 하이픈 라 파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HP 휴렛 패커드 그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할리와 데이비슨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 특히 이게 벨과 라파둘라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그 보안 수업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에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냐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건 얘기는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까지만 쓸게요.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벨라 파둘라 모델이라고 읽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라가 유럽
아시겠죠? 뭐 관사나 뭐 이런 형태를 띠는 그런 거에서 벨 라파둘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해보셔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단 여기 있다더라. 보안 모델이 이런 게 있대라고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CISSP 아니 혹시 나중에 CISSP 시험 봐야지 하면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준비한 자료가 더 있었네요. 근데 네,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